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의 맥모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두산에너빌리티 오늘 어제 큰 폭의 상승 이후로 오늘 상당 부분을 토해내고 있는데 그 하락의 원인과 앞으로의 전망 바닥 가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여러 가지 재료가 있었죠. 일단 폴란드 원전 이슈, 원전 수주 이슈가 있었다. 이 부분 관련해서 한전 기술을 필두로 해서 한전 기술이 어제 상한가를 갔었죠. 근데 오늘 한전 기술 같은 경우에도 하락세 5%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그와 더불어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오늘 7% 하락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겠는데 일단 수급을 통해서 오늘 한번 보시면 일단 외국계 창구상으로는 매도세는 잡히지 않습니다. 다만 호가창을 통해서 한번 보신다면 오늘 갭 하락했고 시가가 2.8% 하락 출발했죠. 그렇게 했다가 지금 매도세와 함께 지금 계속해서 밀리고 있는데 호가창을 통해서 보시면 매도 호가창이 팽팽하다. 그래서 계속해서 반등시 매도 관점에 오늘은 흐름이 유효하겠다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그러면 일단 외국계 매도는 일단 창구상으로는 잡히지 않는데 추정치를 통해서 한번 보신다면 외국인 일단 매도 이렇게 잡히고 있죠. 근데 기관은 현재 지금 집계가 안 되고 있는데 일단 추정치상으로는 기관 외국인 공이 지금 오늘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호가창을 통해서는 외국계 그리고 기관 외국계 표시가 나지 않았죠. 근데 장 마감 이후에 동향을 파악하니 외국인 기관 이렇게 공이 쌍끌이 매도세였다. 그러면 결국엔 개인들이 어제 끌어올린 그런 시세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겠는데 그 상승의 원인 여러 각도에서 한번 보신다면 일단 최근 수급 구도에서 업종 구도에서 태조 이방원의 2차 전지가 가장 강하고 그 다음에 조선이 가장 좀 약한 편에 속하고 태양광 살아있죠. 그리고 원전 방산은 최근에 또 강합니다. 그리고 원전 이렇게 기존의 앞선 상승장에서 나름 주도주 역할을 했던 이 종목들이 다시 부활하는 움직임과 함께 일부 그 원자력 테마도 그런 재료를 등에 업고 큰 폭의 상승세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에는 두산 에너빌리티 그 LNF와 리튬 재활용 건전 2차전지 배터리에서 리튬을 추출해서 리사이클링 하겠다 이런 재료가 있었죠. 그 양사 간의 어떤 계약은 아니고 양해각서 체결을 했다. 이 부분에서 그 재료가 결국엔 기름을 부어얹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장 초반에 14,000원 할 당시에 그 리튬 관련 LNF와 어떤 체결 소식과 함께 급등세가 있었죠. 그리고 한전기술의 상한가 이 부분 재료가 더해지면서 개인들의 수급이 들어오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그러면 워낙 2차전지 재료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두산에너빌리티가 2차전지 관련 종목으로 이제 편입된 게 아닌가 그런 큰 맥락에서 상징적인 재료와 더불어서 주가가 거의 상한가 가까이 가는 기염을 토했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안타깝게도 수급 동향상으로는 외국인 기관은 이 틈을 타서 매도세를 보였는데 그러면 현재 시세가 과연 계속해서 상향 우상향 흐름을 탈 수 있을지 한번 보신다면 일단 거래량이 터졌죠. 거래량이 터진 부분에서는 일정 부분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일봉상에 지금 22평을 돌파했죠. 그리고 5위평과 22평의 골든 크로스가 났습니다. 이 부분에서 일단 이게 추세적으로 내려가기보다는 또 일정 부분 하락을 하면 좀 반발 매수세가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가 경영 전략 차원에서 계속 2차전지 두산에너빌리티도 다양한 기술을 가지고 있죠. 이 부분을 2차전지
소재, 광물 이쪽 관련해서 계속해서 사업 영역을 확대해 갈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일정 부분 시간을 두고 모멘텀이 있을 가능성은 높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네, 저는 일전 영상들을 통해서 14,500원, 12,400원을 저점으로 해서 바닥을 확인한 걸로 판단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리고 여러가지 저점을 깨트리는 시나리오 대비 30% 일단 비중을 현금을 갖고 가자, 그리고 돌파하는 시나리오 대비해서 70% 비중을 들고 가자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반등의 목표치로 15,000원에서 15,500원을 향해서 꾸역꾸역 가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보다 훨씬 상회하는 그런 돌파가 있었죠. 16,500원까지 찍었는데 이 부분은 역시나 2차전지 리튬 관련한 재료를 등이었고 오버슈팅이 나왔었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격 라인 저항대 이렇게 체크, 지지선 체크해 보면 추세선상 이 저점을 이은 이 추세선 이때 강하게 이탈했죠. 이후에 반등이 오지만 이렇게 정확하게 맞고 이렇게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겠고, 그러면 일단 기술적으로 나올 수 있는 반등폭은 일단 단일에 걸쳐서 큰 폭의 상승세가 나오면서 기술적 반등은 일단락하고 지금 밀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이 재료가 과연 지속성 있는 재료인가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원전 관련한 이벤트로는 주가가 올라가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 다만 2차전지 관련한 재료로는 추가적으로 반등 시도가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술적으로 한번 보신다면 일단 전 고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싸우다가 갭 상승 이후에 매도세와 매수세가 치열하게 싸웠죠. 근데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끌어올렸고, 이 가격 라인은 14,200원 전후가 되겠습니다. 이 가격 라인에서는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되어지고, 그리고 이 갭 자리를 과연 다시금 매우로 내려오는 과정이 펼쳐질지 아니면 이걸 깨지 않는 선에서 다시 올라갈지 이 부분을 체크해야 되는데, 일단 하방 14,000원 초반으로 내려올수록 매수 공략 가능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일정 부분 반등이 나온다면 또 조금 반등이 나온다면 조금 한 발 물러서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향후에 며칠간의 흐름을 조금 더 지켜봐야 알겠지만, 여기서 14,000원 후반까지 밀리고 다시금 대반등이 온다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자칫 힘을 못 받고 이쪽 영역에서 5위평 여기 보이는 204 분홍색 5위평을 지지와 함께 이쪽 라인을 지지할 경우에는 추가로 추가 상승 기대감이 있겠으나, 여기서 자칫 14,000원 때까지 밀렸다가 반등 이후에 다시금 대반락하면서 깨트리는 흐름이 나온다. 그렇다면 이 갭을 매우로 올 가능성이 열려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14,000원 초반 오면 매수 공략 가능하다. 그리고 일정 부분 올라올 시 또 다시 채움 물량은 줄이자. 그리고 이 영역에서 수급 그리고 흐름을 좀 체크하면서 고점 돌파를 향한 그런 흐름으로 갈지 아니면 갭을 매우로 다시 내려오는 흐름이 나올지 이렇게 판단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2차전지 리튬 관련한 뉴스 플로우를 계속해서 체크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단 어떤 상징적인 의미 있는 재료 자체는 나왔으나 이 부분이 사업화를 하고 그 다음에 수익 연결되기까지는 상당 시간이 걸리겠죠. 그리고 어떤 규모 그리고 수익성 이 부분에 관한 구체적인 수치를 확인, 그리고 매출액으로 실질적으로 얼마나 연결될지 이 부분은 너무나도 먼 길이다. 그래서 이쪽 재료 자체를 좀 더 세부적으로 파악했을 경우 여기서 사업성이 실질적으로 규모를 키울 수 있는 사업으로 연결된다. 그러면 본격적인 턴어라운드를 논할 수 있겠다. 다만 현재 시점 위치
이틀간의 흐름을 봤을 때는 그냥 이슈로 수급이 한번 땡겼다, 개인들이 한번 땡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늘 이런 패턴이었죠. 항상 두산 에너빌리티 고점 재료 띄우면서 주가 거래량 실으면서 주가를 띄웠지만 이후에 결과가 안 좋았죠. 그 부분에서 일부 계속해서 좀 돌다리를 두드리는 그런 관점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윗단에는 상당한 저항선들이 자리하고 있다. 그리고 이 저점을 이은 추세선 이 부분을 깨트린 이 영역에서 이걸 한 단계 더 뚫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더 파급력 있는 재료가 필요하겠다. 그 이전에는 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후에 갭을 메우느냐 아니면 뚫고 지지와 함께 돌파 흐름이 나오냐 이 부분 잘 관찰하시면서 비중 조절을 통해서 대응 전략 대응을 세우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 또 이후에 차입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